많은 한국 분들은 이 음악을 듣고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뽕 EDM이라고요. 자, 엊그저께 블랙핑크의 새로운 곡이 나왔죠. 이 곡을 듣고서 유독 한국인들이 이 노래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오늘 샅샅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저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렛츠고! 뮤직비디오 시작 좋아요.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the sweetest escape.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오호. Did it now? 착각하지만 누가 누군지 와. Think you're running back? Guess we gonna be. You know I walk it out,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우후. 아, 너무 재밌네. Watch me running up the place. I'm already starting and my girls are on the way. 글자 가족이다. Watch me up and up the place. Wanna see you bumping, baby, bouncing to the bass. Are you not entertained? I ain't gotta explain. I'm with all of my sisters. 이건 근데 공연에서 들으면 진짜 신나겠네. You know we on a mission. All gas, no brakes, yeah. Breaking out of this system. Breaking out of this cage. You think you're running out? 오, 이 장면 너무 좋아. 아, 비디오. 이 뭔가 서부 영화풍의 이 리드 너무 좋아. 리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이렇게 곡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이 곡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이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음악의 장르는 하드스타일이라는 장르예요.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음악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150 이상의 BPM의 빠른 속도, 왜곡된 킥 사운드가 하면서 계속해서 울리는 특징이 있고요. 깊고 거친 베이스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스크리치라고 불리는 찢어지는 듯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자주 보이고요. 이런 음악은 페스티벌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큰 사운드로 큰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다 같이 춤출 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죠. 뛰어는 이 하드스타일 장르를 차용한 곡이에요.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K-팝에서는 이 장르를 시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진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EDM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주류 음악을 왜 차용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정말 많이 플레이되고 있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비주류인 거죠. 이렇게 색다른 느낌의 곡을 갖고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기존 YG와의 계약 종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료는 아니죠. 계약 수정? 디플로, 맥스 마틴, 로잘리아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들이 참여를 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졌어요.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되면서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음악의 프로듀서는 디플로예요. 이분은 매 프로젝트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듀서예요. 대표적으로 메이저 레이저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기반으로 댄스홀, 힙합, 팝, 덥스텝, 문바톤 등 정말 다양한 장르를 보여줬었죠. 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한 사람들로는 비욘세, 어셔, 저스틴 비버, MIA 등등 네로라는 슈퍼스타들과 쭉 작업을 해왔고요. 스크릴렉스와 팀을 만들어 제규라는 팀도 했었고 시아와 라브린스와 함께한 LSD, 업타운 펑크로 유명한 마크 론슨과 함께한 실크시티까지
예전에 GDN 탑이 했던 뻐기가요란 노래를 아시나요? 아주 뻑이가요 아주 뻑뻑뻑뻑뻑뻑이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뻑이가요. 요것도 디플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일렉트로닉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팝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뮤직비디오도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감독은 데이브 마이어스라는 감독인데요. 현 시대 음악 및 광고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I get way too dandy once you let me do the extras. Pull up on your block, then break it down. We playing Tetris. So you're a tough guy, like you really rough guy. Just can't get enough guy, just always so puff guy. I'm that bad type, make your mama sad type, make your girlfriend mad type, might seduce your dad type. Mixes pop like Jamba Joe's, different color chains, think my jeweler really selling. 에이 다 찔러, 순간 있지만 누가 누군지요. 그런데 한국의 여론은 왜 이런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소비하고 있지 않은 장르죠. 많은 한국 분들은 이 음악을 듣고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뽕 EDM이라고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반응이 유독 다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폐쇄성 때문입니다. 특히 음악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폐쇄적이에요. 기존 YG 스타일에 익숙한 대중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죠. 좋고 싫고는 취향의 영역이니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그걸 가장 못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구린 거라고요. 이런 하드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장되고 있어요. 최근에 유행한 몇 가지 장르만 살펴보더라도 아프로비츠, 브라질리안 펑크, But have you ever met Jenny?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음악에 그래도 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 장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EDM 음악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낮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EDM 씬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정도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춤추고 노는 것을 굉장히 경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정 분위기와 특정 느낌의 곡만을 소비합니다. 소위 따뜻하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곡들?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참고로 저는 이 두 아티스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들의 음악이 별로라는 뜻이 아닌 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 특유의 위험 회피 성향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안전 구역이 생기면서 이 현상은 더 심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존에 들었던, 좋아했던 음악을 중심으로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K-팝 중심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요. 이는 비주류 장르의 진입을 축소시킵니다. 외국도 똑같지 않냐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더 심해요. 물론 이전보다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주목받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은 특히 K-팝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투자금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결국 안전한 장르, 익숙한 사운드만 내는 게 일반적이죠. K-팝 데몬헌터스 대박 터졌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너무 재밌고 음악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한국을 배경으로 했을 뿐 엄연히 미국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는 정말 많지만 바깥에 있는 거를 안으로 들여와서 포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은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죠. 다양성이 있게 되면 창작의 범위는 곱절로 늘어날 거고요. 리스크는 분산되고 사회적으로는 관용이 생겨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까지 만들어냅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음악가들이 K-팝 양성소로 집중될수록 경쟁력은 빠르게 박살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K-팝 한다는 친구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10년도 더 전의 스타일만 나오는 이유가 이런 다양성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연예인도 퇴직한 동네 아저씨도 우리 엄마도 내 곡을 세상에 내놓고 스스로 아티스트가 된다면 시장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벽을 낮추고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악을 듣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 거부감부터 갖지 마시고 이런 음악이 왜 나왔는지,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안에 갖고 있는 미학은 무엇인지, 어떤 재미가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곡이 나오면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블랙핑크의 새 노래 뛰어는 저는 정말 호다, 너무 좋았다. 거의 아파트급? 아파트가 좀 더 좋았나? 뭐 아무튼 그 정도급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번 곡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